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날이라 가지고 긴급하게 전화 인터뷰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조금 인상 깊었던 뉴스가 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선 최초로 그것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건데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게 좀 이 호재를 가리고 있는데 하여튼 향후에라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음. 홍콩에서 ETF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됐었잖아요. 이번 홍콩 ETF는 미국 현물 ETF보다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그 홍콩에서 이번에 승인된 내용을 좀 뜯어보면 요번에 6개사가 승인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몇 개 상품이 나오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마 2개사가 힘을 합쳐서 뭐 1개를 출시하는 경우도 지금 보도되고 있어가지고 한 5개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한두 개 정도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사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보면 제일 큰 게 남방운용이라고, 그쪽이 한 2,8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하베스트가 2,300억, 그다음에 차이나 AMC가 2,700억. 그래서 규모 자체가 미국처럼 그렇게 블랙록이나 피델리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게 한 6개사가 합치면은 1조 달러가 훨씬 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이번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홍콩은 정식으로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2개입니다. 네. 해시키 거래소하고 OSL 디지털 증권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간은 무허가 업체들이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 홍콩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업체들의 거래 운영을 중단시키고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신청을 받는데 허가가 난 건 이 2개지만 사실은 신청 승인을 대기한 것들이 한 20개사 정도 있어요. 근데 그 20개사가 바이비트나 OKX나 세계적으로 큰 거래소들이 지금 승인 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마 홍콩 당국의 의도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가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승인은 났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거래 시작은 4월 말 돼서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미국은 승인이 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홍콩은 좀 틀려요, 미국하고. 일단 이 거래를 하려면 이번에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와 더불어서 중간에서 이 도매상 역할을 해주는 AP라는 지정 참가자들이 일단 정해져야 돼. 게다가 거래소에서는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다시 연합을 해야 되거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팀을 이루려면은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요번에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일단 우리가 홍콩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홍콩은 지금 과거에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통해 금융 허브의 지위를 싱가포르에 뺏겼어요. 그래서 홍콩이 지금 최소한도 이 디지털 에셋,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홍콩이 허브를 다시 갖고 오자 해서 이 분야를 상당히 진취적으로 개방적으로 지금 홍콩 금융당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탠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완전히 금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이 분야를 굉장히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개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중국은 금융시장은 개방돼 있어요. 그런데 외환시장만큼은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간접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간접 개방이라는 건 중국 본토는 지금 폐쇄를 시켜서 외국의 헤지펀드나 이런 게 중국의 외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이 통로를 홍콩을 통해서 열어두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고 나오는 그 외환은 홍콩을 경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특성 때문에 중국은 비트코인을 엄히 금하고 있지만 일단 홍콩으로 자금이 빠져 나오면은 그거는 좀 자유롭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특수관계고 이미 홍콩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달아오를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 국가 내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그 밀거래, 즉 개인과 개인 간의 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요인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러한 자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홍콩이 자유화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토 자본이 홍콩으로 유출되는 게 일종의 차선책이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번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어느 정도의 본토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냐를 들여다봤을 때 이거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콩 시장의 주식 거래 총액이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돼.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한 50조 달러라면 홍콩의 주식 시가총액이 한 5조 달러 되고 그 다음에 금 ETF 같은 경우가 미국이 1200달러 정도 규모 되는데 홍콩이 한 700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걸 근거로 이번에 비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는 중국 자본이 한 56억 달러 내지 14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서비스 회사인 매트릭스포트는 이거보다 더 크게 전망해서 최대한 25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물 ETF 유입액하고 보면은 그쪽의 유입액이 한 5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그중에 한 250억 달러는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그 물량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한 300억 달러 정도 미국 비트코인 ETF에 유입이 된 건데 매트릭 스포츠가 예상하는 250억 달러가 유입된다면 네. 이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호재는 이번에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야. 이게 네, 왜 그러냐 호재예요. 하면 네.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더리움 ETF가 미국보다도 홍콩에서 한 발짝 먼저 내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자본 유입이 홍콩 쪽으로 처음에 많이 들어와서 이게 시장을 선제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시장도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이왕 내줄 거라면 그거를 계속 밀어줘서 홍콩 좋은 일을 시키면은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세계 그 판단에도 이게 아마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호재가 예, 있는데 예. 또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기감 고조라는 악재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기업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갖고 있던 자산, 그것이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가리지 않고 이거를 시장에서 처분해서 일단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 전체가 이제 하락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각각 제갈 길을 찾아가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11% 정도 가격이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좀 진정 상태로 들어간다거나 앞으로 국지전은 벌어지지만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안도감이 시장에 이제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는 이제 홍콩 이러한 호재 같은 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반감기 같은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자산들이 제갈 길을 각각 찾아가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3.8이었던 게 두 달 사이에 4.6으로 치솟았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살아나기 힘들어.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반비례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은 동행성을 보였는데 차후에는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침체가 오래 가더라도 지금 여러 상황에 억눌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보다는 더 빨리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돼서 빠르게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전화로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